영상 보면서 저도 그랬지만 이거 내가 하던 건데 우리가 익히 그냥 상식인 줄 알고 있던 건데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이게 과연 잘못된 상식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상식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이게 뭐 효과가 있으면은 더 좋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는 해가 되는 경우도 그렇죠. 있잖아요.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급할 때 약으로 쓰는 음식들이 있는데 만약 그게 효과가 없다면 시간만 낭비하고 더 몸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약으로 쓰는 음식들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차트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약으로 먹는 음식의 진실. 첫 번째는요, 이거예요. 벌에 쏘였을 땐 된장이 약이다. 그래서 이제 된장 갖다 놓고 바르고 뭐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이거는 효과가 네. 있긴 있는 걸까요? 정답은 X입니다. 효과가 없죠. 사실 한 200년 전에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너무 없으니까 된장이 약간 알칼리성의 성분이 있긴 해서 그 염증 부위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요. 당연히 된장에는 소금이 있어서 피부에 자극이 되겠고 이 된장 자체가 이물질로 작용해서 이 상처 부위에 침입을 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사실 그 알칼리성 중에 비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알칼리성 비누를 오히려 깨끗이 씻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일단은 이제 벌침을 제거하는 게 응급처치는 이제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핀셋이나 손끝으로 이렇게 빼시면 오히려 독이 더 퍼져요. 네. 그래서 요즘 뭐 신용카드들 들고 다니신 거 가지고 이렇게 면도하듯이 이렇게 피부 표면을 이렇게 누르면 피침이 빠지는데 이렇게 빼고 이제 병원에 빨리 달려가시는 게 좋은데 네. 별에 그 독에 알러지 있는 분들은 정말 1초가 아까운 분들이 있어서 된장 막 바르고 하시는 시간에 그냥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교수님, 근데 또 제 주변에는 벌에 쏘였을 때 소주로 이제 소독을 하면 된다. 이런 분들이 있던데 그건 어떤가요? 소주로요? 예. 네. 어떤가요? 네, 벌에 쏘였을 때 소주를 바르는 건 어떨까요? 서 교수님. 소주도 이제 뭐 살균 작용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소주도 역시 그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그 자극적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 가장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차단하고 이렇게 좀 차갑게 해주는 그런 거는 아니면 아까 얘기한 이렇게 비누로 이렇게 씻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주도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요. 예, 먹는 음식 피부에 바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뭐 된장 같은 거는 풋고추나 상추에 양보를 하시고 피부가 안 좋으시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네. 근데 김 교수님, 그 네. 한의학에서는요, 네. 이 벌을 이용해서 봉독이라고 그러잖아요. 벌의 독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고 이런 개념도 있던데요. 그렇죠. 맞아요. 이제 살아있는 벌, 예전에 이제 살아있는 벌을 아픈 부에다가 이렇게 쏘이게 되면 뭐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해서 벌침요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사실은 벌이 어디서 살았는지, 이같이 환경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어디서 살았는지, 저 벌의 독이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그 벌이 어느 때 채취했는지에 따라서 독성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침을 맞으면 안 되고 요새는 이제 한의원 같은 데서 어떤 게 하냐면 벌 독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무균 정제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희석해서 안전하게 활용을 하는 벌침요법, 봉독요법이라는 것들을 활용하게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벌의 주요 성분이 한 40여 가지가 되거든요. 근데 멜리틴이라고 아파민의 성분이 강력한 소염 진통 작용을 하고요. 또 면역 조절 작용도 하고 혈액 순환도 좋아지기 때문에 통증 질환이나 근골격 질환, 신경계 질환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. 문제는 뭐냐면 네. 앞에 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벌독 자체에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처치를 하실 때에는 피부 테스트를 해서 면역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을 본 다음에 반응이 없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은 안전하게 한의사의 전문적인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벌 독은 반드시 전문가가 사용해야 될 거고요.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서 그럼요.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요. 우리가 얼굴에 멍이 들 때 요거를 진짜 사용하는 분들 보긴 봤어요. 멍이 들었을 때 계란이 약이다. 요거 굴리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교수님 어떤가요? 네, 앞서서 우리 VCR에서 봤지만 제가 X를 들고 있습니다. 뭐냐면 완전히 틀린 좀 이야기인데 기관씨가 본 VCR에서 이야기 막 이렇게 달걀이나 뭐 삶은 달걀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데 조금 멍한 이야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. 자, 우리 멍 그러면은 정의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멍은 우리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가지고 피부 밑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피부 출혈된 것이 까맣게 보이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위를 갖다가 계속 민간요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달걀을 가지고 이렇게 막 문지르게 되면 그 혈액이 더 확장이 돼 버리겠죠. 그래서 더 나쁜
그건 더 좋지 못한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피하는 게 오히려 좋죠.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은 다른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나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, PDP 화면으로 보이죠. 그래서 냉찜질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왜냐 하니까 혈액이 지금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혈액이 노출이 돼 있는 피부 밑에 이렇게 나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. 냉찜질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그만큼 혈관 확장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. 그래서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혈액 응고를 도와줄 수 있는 혈액이 응고되면 좀 좋겠죠. 그래서 응고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K라는 게 있는데 그 비타민 K가 풍부한 케일이라든지 브로콜리, 양배추 이런 것을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 될 것 같고 네. 또 좋은 방법이 모세혈관이 지금 약화돼가지고 터져 있으니까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비타민 종류가 비타민 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. 그런 비타민 P가 어디에 많으냐면 귤하고 오렌지에 많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. 예. 그렇군요.